하라기수가 가지고 있는 정확함, 이것은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하라기수는 정말로 심플하게 얘기를 해줘요. 저 이때 안 됐고 이땐 되는 일이 없었는데 이때 됐어요. 하라기수는 그것을 해줍니다. 선천법문에서 암시가 되어 있는 사건들만 일어나요. 선천법문에서 암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세운으로 가보죠. 연월일 운에서 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재직자는 직분에 나아간다. 학습자는 시험을 준비하거나 뭔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원함이 따른다. 하려고 했던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일반적이라면 이득을 얻음이 더해지고 자식을 낳고 혹 수명한다. 가면 이롭지 않음이 없는데 오직 늙은 사람은 병이 있고 음한 조짐이 있다. 자식을 낳는다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자, 실제로 자식을 낳고 임신을 합니다. 자식을 낳는다는 말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인이 생기고 결혼할 수 있는 운이 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 기혼자 또는 연인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법문이 등장을 하면 새로운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하라기수를 이제 읽으셨을 때에 이런 식으로 연인이 생긴다는 말이 등장을 하면은 무조건 애인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무조건 애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선천법문에 애인이 잘생긴다는 암시가 되어 있는 사람과 선천법문에 선비, 군인, 종교인, 돌을 닦는 사람, 돌을 깨우는 사람 이런 글자가 등장을 하거나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글자가 등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세운에서 자식을 낳고 이런 말이 등장을 한다고 해서 애인이 쉽게 생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모든 운은 뭐라고 했어요? 상위의 개념의 운이 우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천법문에서 외롭다는 말이 중점적으로 등장을 하는 분들은 세운에서 애인이 생긴다는 말이 등장을 해도 애인이 잘 안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든 애인을 만들고 싶고 결혼이 하고 싶고 또는 나는 이혼을 했는데 새로운 연인을 또 만나고 싶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언제 이 애인을 만나느냐? 반드시 대운에서 연인이 생긴다는 말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운에서 연인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 운이 실행이 돼요. 실행이. 선천에서 애인이 생긴다는 말이 등장을 하면 대운에서 나쁜 말이 나와도 그 시기에 연애는 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선천에서 부자가 된다고 쓰여 있으면 대운이나 연운에서 돈이 없다는 말이 나와도 남들이 봤을 땐 저 사람은 부자예요. 선천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하라기수를 유독 강조를 하고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라기수가 가지고 있는 정확함, 이것은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별자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운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내가 봤을 때에 올해 내가 취직이 된다 그랬는데 안 돼. 이게 보면은 사실은 취직을 할 수 있는 연도가 너무 많아. 몇 년도에 애인을 만날 수 있어요가 올해도 만날 수 있고 내년도 만날 수 있고 그 전년도도 만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애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많이 나와요. 애인이 이때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이때만 생겼는데요. 이때는 안 생겼는데 왜 그러지? 그거를 하라기수는 정말로 심플하게 얘기를 해줘요. 2년도에 너는 취직이 될 수 있어. 저 이때 안 됐고 이땐 되는 일이 없었는데 이때 됐어요. 하라기수는 그것을 해줍니다. 본문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읽느냐? 대운을 열심히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선천법문에서 내가 월급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느낌의 글귀가 안 나오면 상위 개념의 운에서 너는 봉급 생활 못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위 개념의 운에서 아무리 봉급 생활 한다고 나와도 못해요. 들어가도 금방 나와요. 오래 못 버텨요. 그렇게밖에 흘러가잖아요. 상위 개념의 운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하라기수는 선천법문에서 암시가 되어 있는 사건들만 일어나요. 선천법문에서 암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선천법문에서 이 사람이 수명이 짧아라고 쓰여 있으면 이 사람은 오래 살 수 없어요. 대부분 불협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협자로 올라가시면 오래 살아요. 협자 법문에 수명에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쓰여 있으면 정말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수명이 짧다는 말이 나오면 되게 빨리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몇 년도에 죽을 수 있지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대운의 흐름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라기수는 해석이 불필요하죠. 쓰여있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목숨을 셈하게 된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라기수는 결혼하는 거, 돈 버는 거, 연애하는 거, 사람이 아픈 거 이런 거에 해석의 여지가 없이 정확하게 딱딱딱딱 일이 터져요. 일반적이라면 이득을 얻음이 더해지고 자식을 낳고 수명한다.
가면이 이롭지 않음이 없는데 오직 늙은 사람은 병이 있고. 연운에서 이 본문이 나왔어요. 대운에서 이 본문이 나왔어요. 100% 아파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하락에서 본문에서 연운에서 이런 식으로 몸이 아프다는 글자가 나와서 몸이 아프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아프대. 같이 이제 막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펜을 이렇게 못 쥐는 거예요, 손을. 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여름 지나면서 갑자기 관절이 아파가지고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병이 있으신데요? 그랬더니 있네요? 이런 식이죠. 본인이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병이 있어요. 음한 조짐이 있다. 하락이수에서 음하다는 글자가 나오면 이거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음하다는 말이 등장을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이 나를 갑자기 뒤통수를 빡 때린다 이거예요. 또 음하다는 게 뭐예요? 음산한 일, 그래서 어떤 성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조짐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자, 원문으로 가보죠. 천년의 세월에 바람과 구름이 모이니 밝음과 어짐이 다 만나는 때다. 멋있네요. 충성이 새와 도를 뚫으니 군주가 벼슬로 또 억류하고 얽어맨다. 밑분 도가 안과 밖으로 화합하니 편한 거처가 어느 곳에나 있다. 띠가 등장을 하네요. 자, 양이 달아나고 기쁨이 돌아보지 않는데 원숭이가 오면 지키기를 곧게 하지 말라. 제가 2번이나 아무튼 이 본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양이 달아나고 기쁨이 돌아보지 않는데 원숭이가 오면 지키기를 곧게 하지 말라 이랬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양띠였어. 근데 기쁨이 돌아보지 않는데 이랬잖아요. 짝사랑으로 끝났어요, 그냥. 그래서 기쁨이 돌아보지 않았는데 원숭이가 오니까 지키기를 곧게 하지 말라. 짝사랑을 계속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읽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짝사랑했던 그 양띠의 사람과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원숭이띠였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 재밌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휘영청 밝은 위층루에 둥글고 원만한 달 갈고리에 걸렸다. 은두껍이 천리에 함께하고 광채가 맑은 가을에 가득하다.